안녕하세요. 국고처 3부의 권미정입니다. 새해 들어 봄이 시작된 것 같았던 국내 증시가 꽃샘 추위를 겪었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엔비디아의 급락에 어제 9거래일 만에 코스피 2,600선을 하회했는데요. 그동안 조금씩 올라왔던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빠지면서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간밤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반등에 대한 희망 안고 주말장을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의 빛이 잠시 어리는 지금 와우넷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에 지수가 너무 빠져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개인들의 매수세를 보니까요. 네. 어제 2조 원 넘는 정말 엄청난 수량을 좀 담으면서 지금의 움직임을 좀 일시적으로 보는 듯한 몹시도 있는 듯 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사실 주 초부터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좀 예상하신 대로 시장이 빠져서요? 뭐 수익률도 좋고, 주 중반에도 좋고.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사실 저희도 이제 손실이 좀 났죠. 제 계좌도 좀 녹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뭐 우리 국고채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피곤한 상태가 아닌가. 네. 사실은 이제 연휴여가지고 바람 좀 쐬고 오려고 그랬더니 이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연휴가 하필이면 쉬는 날이 긴데. 네네. 자, 그래서 기분으로 가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고민거리 좀 해소시켜드리면서 좀 안심을 좀 시켜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좀 큰 그림을 지금쯤이면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부디 좀 안심을 시켜주시길 바라보겠고요. 자, 그럼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정말 전 세계가 기다렸던 빅 이벤트 소화했고요. 또 간밤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PC 지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와 스태그플레이션, 또 물가와 전쟁까지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이유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도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한 주 동안의 미증시 분위기는 뭐 좋지 않았습니다. 뭐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간밤 주말장에서 미증시는 이제 반등을 좀 보였다. 뭐 사실 이런저런 이슈거리들이 좀 많고 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네. 우리 좀 전에 이제 고미정 앵커가 다 얘기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뭐 이 매크로 지표도 굉장히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관세 이슈가 다시 또 시장에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고 또 여기에 최근에 이제 엔이 좀 강세로 가는 이런 것도 사실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볼 거는 다소 최근 들어서 뭐 CPI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뭐 지표들이 좀 있었는데 PC는 좀 안도감을 좀 줬다. 이렇게 있겠습니다. 예상치 정도 부합했죠. 2.5, 그다음에 코어도 2.6 정도 해갖고 지금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셔야겠죠. 배드 뉴스가 배드 뉴스고 굿 뉴스가 굿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세 부분인데 그리고 또 간밤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협상이 아주 이상한 분위기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부분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줬지만 어찌됐든 미증시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 뭐 최근에 좀 너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 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는 안도를 했다. 다음 주에 발표될 ISM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아무튼 확장 국면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 고용 나옵니다. 고용도 완만하게 나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관세, 캐나다, 멕시코 25%. 사실은 우리가 약간의 어떤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달 유예해 줄게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럼 뭐였죠? 3월 4일에 그대로 부과하는 겁니다. 멕시코, 캐나다 25% 부과하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한 달 정도 유예되는 쪽으로 이제 봤던 건데 이번 주에 이제 그게 다시 공식화되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중국은 추가로 10%를 더 부과한다. 그러면 중국은 20에서 지난번 10% 추가, 그다음에 이번에 10% 추가해갖고 이제 4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간밤에 또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줄 만한 한국의 그 알루미늄 관련한 제품들 관세를 거의 중국 수준으로 해서 85%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소식도 좀 있어서 요거는 아무튼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이제 호실적으로 좀 발표했는데 뭐 성장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좀 급락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자, 미국 증시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S&P 500은 1.5% 반등 나왔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1.3% 반등 나왔습니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 반등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가 일단 낙폭을 좀 줄이고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조금 우호적이 작용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는 지금 당장에는 좀 깨지는 쪽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 이제 스캔 연결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볼 게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 엔이 좀 강으로 갔거든요. 달러엔 엔화가 강세로 갔다는 거죠. 엔화가 강세로 갔는데 여기서 하나 좀 볼 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에 일본 자금이 이제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뭐 빅테크나 이런 쪽에도 워낙 많은 돈들이 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시바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달러 약세로 가는 걸 이제 원하고 엔화 강세로 가는 걸 좀 유도하는 거죠. 과거 프라자 합의처럼. 이시바는 그거에 합의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엔화가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 좀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튼 엔화 강세가 조금 진정됐던 것도 간밤의 미증시의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화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엔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160엔 달러 수준이었다, 거의 육박한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엔화 가치가 한 달 새 6%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정말 1월 연초 그리고 연말에 큰 지난해 여름이었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만큼 이번에도 그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엔화에 대한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그래도 간밤에 반등을 해주면서 마치면서 기술주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도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이번 주 계속 4.2%대를 구가하면서 그래도 좀 안정화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채 10년물도 지금 4.24로 좀 내려앉아서 시장에는 좀 안정된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미국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 ISM 제조업이 50 이상 유지하느냐. 그 다음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리고 뭐 관세 부과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고용이 있고, 이거 좀 한번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 이번 일단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예. 하지만 성장성이 좀 빠지는 내용들이 좀 우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았는데 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사실 매출 대비 이 매출 총이익도 조금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성장성, 수익성이 다소 좀 정체되는.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를 좀 못 맞추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여서 엔비디아가 지금 120달러 선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깨진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는 110달러 이상 선을 좀 유지하면서 당분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MSFT. 이번 시장에 이번 주에 엔비디아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좀 취소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너무 과잉 투자한 거 아니야?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 증시나 또 반도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줬었는데, 여기서 하나 볼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해서 380달러 선이 이탈이 되느냐, 이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는 380달러 기준을
계속해서 좀 지켜주면서 가는지 여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200 초반에서 $250 작년 10월 달에 이거 좀 길게 가봐야겠다. 그러고 나선 거의 2배 올랐거든요. 사실은 뭐 트럼프 2기 기대감들 뭐 상당 부분 반영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 소위 오너 리스크가 여기에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유럽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했다라는 얘기, 그죠? 반대로 또 유럽 전기차는 또 괜찮았다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건 그냥 비단 테슬라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뭐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로봇 쪽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 1인 1가구 1 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있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장기전으로는 어떤 종목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지 테슬라 옵티머스 2가 내년에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내년에 한 10만 대 정도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한쪽에는 테슬라를 두고 한쪽에는 엔비디아의 그 로봇 플랫폼 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테슬라는 지금 $250에서 대략 한 280, 90 정도에서 저점선을 좀 만드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지난주에 제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빅파마들 많이 소개해드렸죠.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드렸죠. 바이오주들 투자할 때 한국에 있는 바이오 주식들도 이제 괜찮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바이오, 빅파마 주식들을 좀 길게 가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 유튜브에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우리 권미정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빅파마들 쭉 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매력 부각되는 노보노디스크, 또 뭐 그 이후에 뭐 길리어드, 뭐 에브비,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노보노디스크, NVO. 우리 뭐 비만 치료제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일라이 릴리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노보노디스크는 상승세가 좀 더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0에서 90 사이 정도가 저가 매력이 있을 것 같다. 노보노디스크였고요. 두 번째는 길리어드입니다. 길리어드는 한 2, 3주 전에 2주 전쯤에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95 선 전후에서 지금은 이제 $115 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2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전고점, 과거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2015년도에 $120 정도 됐었는데 $120 넘어갈 가능성. 포인트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소위 우리가 수백조 시장의 ADC 항체약물 접합체 항암제, 표적 항암제 얘기할 때 두 가지 단백질을 표적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는 허투,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암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단백질이 트롭투. 트롭투를 표적하는 ADC는 길리어드의 트로델비가 유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 이상으로 한번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작년 2월에도 대략 한 $65 정도 수준 소개를 드렸고 이번에도 65, 70달러. 지금은 이제 거의 $80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여전히 바닥권에서 바닥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브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휴미라가 이제 특허 만료가 돼서 차세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에브비는 스카이린즈나 림보크라는 이게 매출을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조한 매출이 휴미라에서 공백을 이들이 다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90에서 195, 200, 지금은 210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지금 $165 정도 지금 계속해서 뭐 미국 시장의 다른 뭐 하이테크 종목군들이나 소위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보다는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바티스. 자, 노바티스, IPT.
방사성 치료제 이쪽에서 상당히 진심이네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110달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전 고점이 120달러인데 뭐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길게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빅파마 관련한 종목군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다. 미국 시장은 여기까지 하죠. 네. 네. 그러면 한국 시장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시장 낙폭에 대해서 급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하회, 반도체주가 엔비디아 급락에 함께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개인들은 이번 흔들림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2조 원대 매수가 금요일에 들어왔는데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가 어제 간밤에 어제 크게 거의 뭐 폭락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한 3% 떨어졌으니까요. 네. 아마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고민스럽고 저도 어제 사실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 일단 올해 어제 빠진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뭐 관세 이슈.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었다. 그런데 어제 장중에 또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또 많이 빠졌어요. 자, 2차 전지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차피 장 떨어졌는데 좀 더 떨어지면 반등 나올 거고 뭐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2월입니다. 2월. 어제 제가 또 함께 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올해 농사를 2달밖에 안 졌다. 12달 남았는데 12달 중에서 이제 2달 지난 거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여유가 충분히 있죠. 저는 항상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어떤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이걸 보니까 여기서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고요. 하나는 3월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근시안적으로 3월만 놓고 본다면 3월에는 이벤트도 너무나 많고 불확실성 요인도 너무나 많아요. 일단 관세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미국 최대 교역국은 중국, 중국 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 어디죠? 일본, 베트남, 한국이 7위죠. 순서대로 관세가 계속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4월 2일에 발표될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는 기존에 거의 뭐 25% 정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3월 말 되면 또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3월 증시에는 계속해서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경기에 대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중국이 또 이번 양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아마 뭐 위안화하고 이제 달러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으면서 엔화가 강세로 갈 텐데 이거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런 변수들이 3월장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이 많이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더 급락한다라기보다는 진정되면서 조금 올라올 거고 3월은 이런 불확실성 안고 어찌됐든 게임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하반기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1분기, 2분기가 아닐 수도 있다. 하반기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왜? 일단 상반기 중에 관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좀 완화되면서 그죠? 어차피 4월에 이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매도 재개되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조금 벗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또 대선이 있을 수 있어요. 헌재 결정이 이제 나오게 되면 만약에 탄핵에 인용이 되면 또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하반기가 상당히 좋은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예. 오늘은 잠시 뒤에 제가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예, 자 짧게 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는 지금 2,53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 나오겠죠. 그런데 월요일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2,500 아래 정도 내려가면 저가 매수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파르게 너무 빠졌어요. 2,500 아래요? 예, 2,500 아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아니, 같은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 빠져야. 지금은 어설프게 강하게 갭 상승 나오면 또 전강 후약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베스트는 월요일 미국장도 ISM 제조업이 조금 또 뭐 미국장이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좋겠고 그래서 어찌됐든 개파락하게 되면 그게 밑으로 빠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략 후강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좀 정체되는 분위기 하에서 반등 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500 아래를 얘기해 드린 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2,500 아래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력도 생기는 이런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두 가지 정도 3월 그다음에 올 하반기까지 길게 놓고 보는 전략 요거 한번 좀 체크하시고 요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한 4가지 섹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엔터 이렇게 4가지 전략을 또 한번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지금 반도체 급락에 대한 뭐 저의 생각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1월부터 해갖고 반도체들이 저가 매력이 생겨서 상당히 좀 우리가 먹을 게 생겼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성과가 났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뭐 사실 차트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삼성전자인데 이제 엔비디아 그 지난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를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고사양의 HBM에서 레거시 쪽이 좀 살아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이구안신 이것이 이 소위 범용 반도체에 좀 우호적인 내용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디램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죠. 낸드 쪽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미 이 상당 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산을 좀 줄여는 감산을 좀 해오고 있던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10월 정도가 되면 그 윈도우 10 이제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교체 수요도 만들어질 것이고 뭐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잡음은 좀 있어도 저점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제자리로 좀 내려온 상황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떤 후퇴하는 것보다는 다시 기회를 좀 보는 게 좀 좋겠다. 올 한 해를 좀 길게 놓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월만 보는 게 아니라 올 하반기까지 올 한 해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는 바닥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2차 전지 바닥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차 전지들이 쭉 올라오다가 특히 어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어제 매를 맞았습니다. 어제 사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초반에는 반도체보다 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2차 전지가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한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난 그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네, 그거. 저도 왜냐면 예비 심사 다 놀랐습니다. 진행이 됐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앞서 우리 캐스터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코프로 BM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적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당당하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가면 되지 왜 그러고 갈까? 근데 사실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에코프로 BM 얘기해 주셨으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고체 이번에 인터배터리 2025에서 전고체 신소재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전고체 수혜 종목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2차 전지들은 초반에는 좀 덜 떨어졌는데 갑자기 막 쏟아졌어요. 에코프로 BM부터 해갖고 거래소 이전 상장 철회한다라는 소식, 이사 안 간다는 소식, 그 다음에 또 관련한 종목은 많이 빠졌는데 뭐 악재는 겹쳐서 온다 그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빠졌던 이유는 MSCI 네. 그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 편출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머티나 엔캠이나 그리고 LNF 어제 LNF도 마감 동시효과 때 갑자기 막 물량 쏟아졌거든요. 사실 이것들이 이제 이미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거기에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자리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제 이런 거죠. 미국 쪽에서는 더 나빠질 게 없다. 간밤에 테슬라 반등했죠. 미국의 자동차주들 전기차 판매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는 1월에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지만 유럽 전기차는 다시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지원에 대한 액션 플랜이 유럽이 3월 5일에 발표를 하거든요. 보조금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전고체 쪽에 대한 어떤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어떤 개발, BYD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시제품을 내놓는다라고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배터리 쪽에서도 지금 ESS 시장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2027년 정도 되면 최근 5년 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성장, 거의 뭐 한 2배 정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비전을 또 이번에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LFP ESS 같은.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로봇 얘기했지만 로봇용 배터리.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2시간 정도 배터리가 이제 돌아간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배터리 용량을 좀 늘리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옵티머스 2에는 이번 인터 배터리 2025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원통형 차세대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하죠. 내년에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2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4680을 탑재가 됩니다. 로봇 쪽의 배터리 시장도 앞으로 상당히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올 악재들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런 과정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졌는데 어제 갑자기 찬물을 확 견졌다. 장이 폭락하면서 어제 뭐 멀쩡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두절미하고 2차 전지 바닥 투자는 저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이슈로 좀 빠졌지만 전고체 신소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지금은 뭐 저가 매력도 좀 봐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바닥 투자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다. 또 다음 주에 인터 배터리도 있으니까요. 또 어떤 또 좋은 소식들이 나올지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네요. 바이오도 이야기 바이오까지 좀 한번 해볼까요? 얘기하고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살짝 빠뜨렸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에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사실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죠. 근데 한편에서는 바이오 쪽에 재료가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뭐 유한양이나 뭐 스코텍이나 이런 쪽에서도 소위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SC 이거 뭐 FDA 허가 받게 되면 당장 재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HLB가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막 병용 이거에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FDA 허가 결정이 3월 20일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뮤노반트 임상 3상 결과를 이달에 발표하고 어찌됐든 뭐 전체적으로는 또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다시 좀 살아나는 이런 흐름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3월 공매도 전에 바이오주들이 좀 오를 때 저는 좀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거는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